첫 번째, 일단 AI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이 분야에서 독점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TSMC는 하나인데 고객은 다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TSMC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대의 주도주 컨텐츠를 시작했는데요. 시대의 주도주를 선정하면서 첫 번째로 글로벌 최고의 성장 섹터인 AI, 미국의 AI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는 TSMC를 저희가 또 선정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SMC는 AI와의 매출 연관성이 매우 높다. TSMC의 이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는 3분기에 전년비 무려 54% 증가한 13조 8천억 원의 이익을 냈어요. 3나노, 5나노 선단 공정에서 큰 성장을 이루면서 기존 레거시의 약간의 부진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매출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익률이 무려 58%,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58%, 영업이익률도 48%, 반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분기의 호실적의 의미는 보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엔비디아의 4분기 블랙웰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잖아요. 4분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4분기는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지금 3분기에 235억 달러 정도 매출했으면 4분기에는 가이던스를 약간 상회하는 270억 달러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또 포인트예요. 저희가 TSMC 수요처별 매출 비중 추이를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HPC라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HPC가 뭘까요? 저는 HP 하면은 휴대패커드가 생각나는데 HPC는 고성능 컴퓨팅 쪽이에요. 이쪽에서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매출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PC가 시작된 거는 2017년이에요. HPC라는 용어가 IR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로 돌아가 보면 TSMC의 최대 매출처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애플로 대변되는 스마트폰이었는데 그 스마트폰이 50%가 넘었어요. 그리고 HPC는 그때 만들어낸 말이었으니까 비중이 굉장히 작았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준비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HPC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용어까지 만들어서 한 분야로 뽑은 거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 스마트폰이 여전히 부진하잖아요. 스마트폰이 고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절반에 달하는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TSMC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결국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로 가는 HPC에서 매출이 5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과거의 스마트폰을 대체해서 더 큰 부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매출, 가격 다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TSMC는 이번 실적 발표 때 This AI demand is real 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무슨 명언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AI 디맨드가 그냥 잠시 이렇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이번 거는 진짜다. 그 숫자로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으로 이 회사는 이 AI 데이터 센터 디맨드가 TSMC 회사의 가장 큰 매출 성장 동력인 것을 인정했죠. 두 번째, 이 분야에서 독점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엔비디아는 독점적이잖아요. AMD가 계속 부각이 돼요. 주식시장에서도 AMD가 훨씬 시총이 작으니까 계속 어떻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AMD는 돈을 가장 많이 벌어서 가장 좋은 걸 쓰려고 하는 가장 고부가 가치의 빅테크들은 엔비디아를 여전히 쓰고 있어요. AMD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물론 다변화를 조금 더 쓰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독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고 경쟁 우려가 없잖아요. AI가 발전해도 그 수혜가 모호할 수 있어요. 수많은 경쟁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걸 막 수혜주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나 TSMC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엔비디아 TSMC의 독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당 이익의 파이는 대부분 고부가치 마지막 단계를 얼마나 독점하느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보면 애플이 고부가치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 대수로는 훨씬 많은 부분을 안드로이드 쪽에서 삼성과 많은 회사들이 나눠갔지만 이익을 보세요. 이익은 상당 부분 애플이 가져가잖아요. 이 하이엔드 고부가치를 얼마나 독점하느냐가 이익의 핵심인데 TSMC는 지금 파운드리 쪽을 보면 고부가치 부분을 상당히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전체로 봤을 때 대만 UMC,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포함해서 하위까지 봐도 62% 가져가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 자체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독점성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아주 크면 후발주자가 나서 점점 줄기 마련인데 인텔과 삼성이 투자를 줄인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투자를 줄이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TSMC 오히려 70% 넘어간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한 산업에서 이렇게 높은 독점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AI가 성장하면
누가 될까까지 막 고려를 하고서 2단계, 3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AI가 성장하면 TSMC가 바로 성장한다. 그냥 이런 직접적인 관계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도주로 볼 때 확실하다.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 TSMC는 하나인데 고객은 다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를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TSMC는 하나로 볼 수 있고, 근데 고객은 일단 엔비디아, AMD만 해도 두 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회사들이 브로드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엔비디아, 마벨, 다 고객입니다. 그런데 AI를 보아도 그렇게 보이고요.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수없이 말도 안 되게 많은 고객들이 이에 고객입니다. 그런데 AI만 놓고 볼 때도 고객이 확보될 수 있는, 더 다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품목이 더 다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AI에 GPU, 저희가 잘 알고 있는 GPU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추가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메모리의 AI 문제를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해서 HBM으로 해결을 했잖아요.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GPU가 하나일 때는 그 속도 해결을 HBM이 해준다면 GPU가 하나만 필요할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인공신경망을 닮아가고 있어요.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GPT-3도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놀랐잖아요. 그랬는데 1750억 개 정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GPT-4는 1.8조 개. 그러면 그게 발전될수록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몇십 조 이런 숫자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GPU 하나가 못합니다. 그럼 GPU가 여러 개가 들어가고 GPU 간의 통신,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DPU라는 새로운 칩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DPU를 누가 만드냐? 저희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에 따르잖아요. 엔비디아가 또 DPU를 만듭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또 여러 부분을 하는데 이 통신 칩을 하는 회사잖아요. GPU와 GPU 간의 통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 이런 부분에서 브로드컴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럼 그 고객이 누구냐? 두 회사 다 결국 TSMC 고객이죠. 그럼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고 하면서 TSMC는 추가 매출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픽하고 막 주장을 할 때 하나의 작은 논리 중에 하나가 빅테크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다 할 수 있는 엔비디아 GPU 칩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AI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요. 먼저 다들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아마존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GPU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를 쓰면서 또 어떤 기능을 보완하거나 전력 소모를 줄이거나 이런 용도로 자체 칩을 추가로 개발해서 주문 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TSMC에게 주문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메타도 내 고객이 되고 아마존도 고객이 되고 많은 앞으로 이걸 개발하려는 수많은 업자들이 내 고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추가 매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TSMC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결국 TSMC도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해요. 그 관계가 끊어진다면 엄청난 주가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TSMC와 엔비디아가 서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부터 다변화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TSMC 하나로 사실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그런 걱정 좀 했었잖아요. TSMC가 충분히 못 만들어서 쉽지 않다, 지금 생산이 쉽지 않다, 수요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당연히 TSMC가 증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 너무 빨리 성장하면 이 다변화나 이런 새로운 공급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태핑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엔비디아도 다변화해서 하고 싶죠. 원래 대갑인데 이제 슈퍼 우리 이제 혼자다, 그럼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구도를 지금으로서는 깰 회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 부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